안녕하세요. 정형외과 전문의 정주문입니다. 진료실에서 환자분들을 만나다 보면 가장 많이 듣는 질문 중 하나가 있습니다. 선생님, 병원에서 맞아주는 무릎 연골 주사, 그거 맞으면 연골이 다시 자라나요? 안타깝지만 정답은 아닙니다. 현재 우리가 맞는 연골 주사는 연골을 재생시키기 위한 것이 아닙니다. 그 목적은 연골을 다시 만드는 것이 아니라 남아있는 연골의 마찰을 줄여 통증을 완화하고 관절의 움직임을 조금이라도 부드럽게 해주기 위한 것입니다. 제가 진료실에서 자주 쓰는 비유가 있습니다. 연골 주사는 자전거 체인에 기름칠을 하는 것과 같다고요. 다른 체인이 새로 만들어지는 것이 아니라 덜 갈리도록 도와주는 역할을 할 뿐입니다. 70세 김화자 할머니도 이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선생님, 연골 주사 몇 번 맞으면 새 연골이 생기는 줄 알았어요. 근데 설명 듣고 나니 그냥 버티는 거였네요. 맞습니다. 그래서 단순히 주사에만 기대서는 안 됩니다. 연골을 진짜 보호하려면 무릎에 가해지는 하중을 줄이는 것이 핵심입니다. 그렇다면 줄기세포를 이용한 연골 재생술은 어떨까요? 최근 줄기세포를 이용해 연골을 재생시키는 카티스템 같은 치료가 개발되면서 많은 분들이 기대를 가지게 되었습니다. 줄기세포를 이식하면 연골이 없어진 부위에 새로운 연골이 자라나게 도와주는 효과가 있습니다. 하지만 이 치료법도 만능은 아닙니다. 첫 번째 한계는 비용입니다. 줄기세포 치료는 보험이 적용되지 않는 경우가 많아서 치료 비용이 매우 고가입니다. 많게는 수백만 원에 이르는 경우도 있습니다. 두 번째 한계는 무릎의 하중입니다. 줄기세포를 이식해도 무릎에 걸리는 체중 하중이 줄지 않으면 새로 자란 연골이 다시 망가지게 됩니다. 76세 박명수 할아버지는 이런 경험을 들려주셨습니다. 줄기세포 수술 받으면 다 나을 줄 알았어요. 근데 다리 휜 걸 교정 안 했더니 다시 아프더라고요. 돈도 많이 썼는데 참 허탈했어요. 그렇습니다. 줄기세포 수술을 해도 오자 다리 교정을 함께 하지 않으면 결국 실패로 돌아가는 경우가 많습니다. 진짜 연골을 살리고 싶다면 하중을 줄이는 교정과 체중 감량이 반드시 병행되어야 합니다. 우리가 잘 모르는 사이에 무릎 연골은 조금씩 조용히 달아갑니다. 아무 통증 없이, 아무 경고 없이 진행되기 때문에 더 무섭습니다. 환자분들이 종종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선생님, 저는 소변은 잘 보고 무릎도 크게 아픈 데는 없어요. 하지만 무릎 연골은 아프다고 소리치지 않습니다. 조용히, 그러나 확실하게 손상되어 갑니다. 69세 정순덕 할머니도 이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평소에는 그냥 쑤신 정도였는데 어느 날 갑자기 주저앉을 것처럼 아프더라고요. 그때 엑스레이 찍어보니 연골이 다 닳았대요. 이렇듯 무릎 연골은 눈에 보이지 않게 서서히 손상됩니다. 그래서 미리미리 예방하고 보호하는 노력이 필요합니다. 혹시 엑스레이를 찍어본 적 있으신가요? 다리를 일자로 곧게 뻗어서 찍는 하지정렬 검사 말입니다. 이 검사는 단순한 것이지만 아주 중요한 의미를 가집니다. 내 다리가 일자 다리인지 오자 다리인지를 알 수 있기 때문입니다. 일자 다리는 체중이 무릎 중앙을 고르게 지나갑니다. 하지만 오자 다리는 체중이 무릎 안쪽으로 쏠려서 한쪽 연골에 과도한 하중이 몰리게 됩니다. 73세 이도영 할아버지는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난 다리가 별로 휘어 보이지 않아서 괜찮은 줄 알았는데 엑스레이 보니까 완전 오자 다리라네요. 안쪽 연골이 닳아 없어졌대요. 특히 우리나라 사람들은 서양인에 비해 오자 다리가 많은 편입니다. 어렸을 때부터 양반다리로 바닥에 앉는 문화 때문입니다. 방바닥 문화가 우리의 관절을 망가뜨리고 있다는 사실. 이제는 꼭 기억해야 합니다. 무릎 연골이 닳는 데에는 분명한 이유가 있습니다. 바로 하중의 불균형 때문입니다. 일자 다리인 경우에는 무릎 안쪽과 바깥쪽이 고르게 하중을 받습니다. 체중이 60kg이라면 안쪽과 바깥쪽 모두 15kg씩 나눠집니다. 하지만 오자 다리인 경우에는 무릎 안쪽에 무려 20kg의 하중이 쏠리고 바깥쪽에는 겨우 10kg만 가해집니다. 75세 이정희 할머니는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젊을 때부터 양반다리 좋아했는데 그게 다 무릎을 망친 거래요. 정말 몰랐어요. 이처럼 하중이 몰리면 무릎 안쪽 연골은 점점 닳고 얇아지게 됩니다. 그렇다면 무릎 연골을 살리기 위해 무조건 수술을 받아야 할까요? 꼭 그렇지는 않습니다. 연골이 심하게 손상되기 전에 무릎에 가해지는 하중만 줄여도 남아있는 연골을 보호하고 부분적으로 재생을 유도할 수 있습니다. 가장 효과적인 방법은 바로 체중 감량입니다. 72세 강병철 할아버지는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선생님, 무릎 수술은 무서워서 싫었는데 살을 빼는 것만으로도 좋아질 수 있다니 희망이 생겼어요. 체중이 줄어들면 무릎에 가해지는 압력이 감소하고 연골에 가해지는 스트레스도 줄어들게 됩니다. 특히 체중의 10%만 줄여도 무릎 통증과 염증이 눈에 띄게 개선된다는 연구 결과가 있습니다. 하지만 나이가 들수록 체중을 줄이는 것은 결코 쉬운 일이 아닙니다. 그 이유는 기초대사량이 감소하기 때문입니다. 기초대사량은 우리가 가만히 있을 때 소비하는 에너지인데 나이가 들수록 이 양이 줄어들어 조금만 먹어도 쉽게 살이 찌고 잘 빠지지 않는 상황이 되는 것입니다. 68세 김미숙 할머니는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예전엔 하루만 굶어도 금방 빠졌는데 지금은 아무리 굶어도 체중계가 꿈쩍도 안 해요. 이런 상황에서는 운동만으로 살을 빼려고 하면 지칩니다. 핵심은 식사량을 줄이는 것입니다. 먹는 양을 줄이고 불필요한 간식과 야식을 끊는 것. 이것이 체중 감량의 지름길입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중요한 건 포기하지 않고 꾸준히 실천하는 것입니다. 무릎을 살리고 체중을 줄이기 위한 식습관. 결코 어려운 것이 아닙니다. 핵심은 간식과 야식을 끊고 하루 3끼를 규칙적으로 먹는 것입니다. 특히 식사를 할 때는 탄수화물을 줄이고 단백질과 야채를 충분히 섭취하는 것이 좋습니다. 단백질은 근육량을 유지시켜주고 야채는 포만감을 주어 과식을 막아줍니다. 70세 오명희 할머니는 이렇게 경험을 들려주셨습니다. 밥은 반 공기로 줄이고 대신 고기랑 야채를 많이 먹었어요. 그랬더니 살이 빠지면서 무릎도 덜 아프더라고요. 옛날엔 몰랐어요. 이렇게 식사만 바꿔도 몸이 달라지는 걸. 또한 식사는 천천히 해야 합니다. 빨리 먹으면 포만감을 느끼기 전에 더 많이 먹게 되어 결국 칼로리 과잉으로 이어집니다. 하루 3끼를 규칙적으로 그리고 천천히 즐기면서 먹는 것. 이 작은 습관이 무릎을 살리고 인생을 바꿀 수 있습니다. 체중을 줄이기 위해서는 식습관만큼이나 중요한 것이 있습니다. 살을 빼는 것도 중요하지만 무릎을 건강하게 지키기 위해 매일 실천할 수 있는 작은 습관들도 있습니다. 첫째, 바닥에 앉는 습관을 고쳐야 합니다. 특히 양반다리나 쪼그려 앉는 자세는 무릎 관절에 과도한 압력을 주어 퇴행을 촉진시킵니다. 73세 박정희 할머니는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평생 방바닥에 앉아 살았는데 이제는 의자에 앉으니까 무릎이 훨씬 편하더라고요. 습관 하나 바꿨을 뿐인데 정말 다릅니다. 둘째, 계단을 오를 때는 발 전체를 디디고 천천히 올라가야 합니다. 무릎을 세게 굽히거나 한 발로만 버티는 습관은 관절을 빠르게 망가뜨립니다. 셋째, 체중이 실리는 동작을 할 때 항상 무릎을 살짝 굽히는 습관을 들이세요. 완전히 쭉 펴거나 갑자기 무릎에 힘을 주는 것은 위험합니다. 넷째, 무릎이 붓거나 통증이 심할 때는 무리하지 말고 휴식을 취해야 합니다. 참으면 낫는다는 생각은 오히려 상황을 악화시킵니다. 이런 작은 습관들이 쌓여서 무릎을 지키는 가장 강력한 무기가 됩니다. 무릎 통증이 심해지면 많은 분들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이제 나이도 있는데 그냥 참고 살아야지. 수술은 무서워서 못하겠고 약도 별 효과가 없고. 그런데 정말 그럴까요?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지금부터라도 체중을 줄이고 생활 습관을 고치고 조금씩 무릎을 보호하는 노력을 시작하며 분명히 달라집니다. 79세 김재수 할아버지는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처음엔 그냥 포기했었어요. 근데 살 빼고 습관 바꾸고 나니까 지금은 산책도 다니고 손주들이랑 공원에서 놀아요. 포기하지 않으니까 인생이 달라지더라고요. 네, 맞습니다. 늦었다고 생각할 때가 가장 빠른 때입니다. 여러분, 무릎은 우리 인생의 뿌리입니다. 걸을 수 있다는 것은 곧 삶의 자유를 의미합니다. 조금씩, 그러나 확실하게. 오늘 이 영상을 계기로 여러분의 무릎 건강이 다시 살아나기를 진심으로 응원합니다. 여러분은 충분히 할 수 있습니다. 저 정주문도 여러분과 함께 하겠습니다. 바로 생활 습관을 바꾸는 것입니다. 가장 먼저 해야 할 일은 하루 수분 섭취량을 충분히 늘리는 것입니다. 물을 많이 마시면 신진대사가 활발해지고 몸속 노폐물이 잘 배출되어 체중 감량에 큰 도움이 됩니다. 74세 조현수 할아버지는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선생님이 하루에 물 8잔 마시라고 해서 실천했는데 진짜 살 빠지는 속도가 다르더라고요. 화장실을 자주 가도 그게 건강한 거래요. 또한 가벼운 걷기 운동을 병행하면 더욱 좋습니다. 매일 아침, 저녁으로 10분이라도 걷기 시작하면
무릎 관절 주변 근육이 강화되고 혈액순환이 좋아집니다. 무리하게 운동할 필요는 없습니다. 중요한 것은 지속성입니다. 조금씩, 그러나 매일매일 꾸준히 걷는 것이 중요합니다.